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의 싸움, 예방법과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초과학, 생물과학을 전공하고 처음 들어간 곳이 국립보건원,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염병의 최고 기관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세계 여러 WHO 지정 실험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쭉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미생물 관계 학위 석사 박사를 하고 거기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립강원대학이 처음 개교될 때 미생물 교실 초대 주임 교수로 한 15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시니어과학기술자협회 바이오 분과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우선 암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1교시에 말씀드리고 2교시에는 암 유발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고 감염되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그런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교시에는 암 백신 전반에 대해서 암 백신은 일반적으로 예방 백신과 치료용 백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신들을 개발한 주역들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에는 암 유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인간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병이 암인데 암의 최고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입니다. 실제로 약 20%가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고 나머지 세균, 기생충도 한 5% 정도, 전체적으로 25% 정도가 병원체가 암을 일으킵니다. 이 병원체가 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것은 예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확산시키면은 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사람 바이러스 종류들은 이 바이러스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 종류들은 여기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한 10여 종인데요. 10여 종인데 이게 전부 발견된 지가 몇 년은 안 됩니다. 제일 오래된 것도 4, 5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말씀드리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을 일으키고 간경변을 통해서 간암을 일으키고 가장 먼저 발견된 바이러스고 가장 많은 환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완전히 별개의 바이러스로서 이것도 간암을 일으키고 있고 이보다 훨씬 나중에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한 4, 50년 전에 발견되어서 이것이 성적으로 감염되니까 주로 많은 청소년들
또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두 종류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암을 일으키는 종류가 카포시 사르코마,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메르케일 그리고 폴리오마 바이러스 등등이 암을 일으킵니다. 예. 우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우선 급성 증세를 보입니다. 그 급성 증세는 사람에 물론 따라 다르지만은 식욕 부진이라든가 메시꺼움이라든가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는데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린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진전되느냐, 그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일부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진전되고 일부는 회복됩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이고 이 바이러스는 일생 동안 바이러스 병원체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 경변 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증세가 없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은 증세가 없을 수도 있고 일부 감염인은 급성의 지속적인 피로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굉장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선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모형들을 보면요, 이 그림과 같은데 우선 외부에 바이러스 막이 있고 외부에 바이러스 막이 있고 지질로 되어 있고 여기 청색 원형 부분이고 그 안에 이제 정방형의 녹색 부분의 캡시드라고 단백질이 있고 제일 가운데에 이제 핵산이 있습니다. DNA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입자 크기는 바이러스 중에도 약간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작은 바이러스고 완전히 독립된 과해. 바이러스는 전체 바이러스는 한 30개 정도 사람 바이러스를 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예를 들면 표면 항원도 있고 전체 바이러스 입자도 있고 또 면역을 일으키는 표면 항원도 있고 등등 여러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얼마나 증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항체, 면역 저지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또 다른 모형들을 보면은 요런 표면 항원 입자들이 있죠. 요 표면 입자들이 혈청 내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섞여 있거든요. 요렇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B형 표면 항원이라고 합니다. 백신은 이 성분을 이용해서 모아서 만듭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있는 큰 42나노메타 이것은 이제 대인 입자 그래갖고 완전한 바이러스 형태, 요거 감염성을 가지는 완전한 바이러스 입자입니다. 이제 이 전체 입자들이고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완전히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생겼죠. 예,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성상이 어느 정도 안정하냐. 바이러스 중에도 최고로 경고성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천연두 바이러스가 좀 강하긴 한데 이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경고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37도씨면 뜨거운 온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22일 이상
죽지 않고 자라고 4도시 냉장고 같은 데서는 거의 1년 가까이 지내고 특히 거기 바이러스에 무슨 혈청이라든가 유기물질이 묻으면은 이건 뭐 수년 동안 지속이 되고 특히 그 혈액 제제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수년 동안 감염성을 유지하고 특히 그 냉동 상태에 있으면은 이건 수십 년 동안 갑니다. 예, 이 바이러스가 특히 이렇게 견고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같은데 의료기관의 그 장비, 기구, 무슨 검사 장비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 B형 혈증, 여기에 만약 혈액이 묻으면 감염자의 혈액이 묻으면은 이게 사람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관에서는. 물론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하고 있지만은 환자분들도 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그 암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또 그 암에 대한 저항 면역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은 인체에는 그 암을 억제하는 인자들이 단백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있는데 그들의 작용을 억제시켜요. 억제시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암 발생이 더 쉬워지는 거죠. 암 발생이 더 쉬워지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암의 발생을 더 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암의 발생을 높여줍니다. 이게 문제고 특히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음주라든가 흡연을 하면은 간경변 또 암으로 진전되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다른 그 간염 바이러스, D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이 같이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그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포 자살을 하게끔 해서 그 바이러스 여러 가지 유전체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또 발암 유전자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관여를 간섭하기 때문에 결국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바이러스가 그 간염 세포에 감염돼서 이제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될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선은 그 경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 세포를 변화시키고 더 악화되는 경우에 진전되어서 암 세포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요, 이제까지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간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틀려요. 요거는 소속 자체가 틀려요. 요거는 플라디 바이러스과에 속하는데 크기는 바이러스로서 중간 정도입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보면은 이 정도인데 55 내지 65 나노메타 모형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요, 흥미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일본내염 바이러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내염 바이러스는 주로 내염을 일으키는데 이 바이러스는 간 세포에 가서 간염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죠. 그리고 주로 수혈로 감염되고 그리고 일부 사람은 림프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림프암. 또 동물에도 이 비슷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특별한 변이가 안 생기면 동물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일부 여기 외부에 있는 물질들은 그 간 세포에 부착되어서 침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 같은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들도 형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그 타입들이 많아갖고 이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변이성을 보이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변이성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또 외막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변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그 요 근래에 발견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도 이것도 간암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크기는 중간 정도 바이러스고 이것은 DNA 기반의 DNA로 구성되어 있고 이 그 세포 바이러스 유전체가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한 150여 종의 형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형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질병을 나타내지 않지만은 징후를 나타내지 않지만은 일부 종은 그 유두종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진전되면은 자궁경부암, 고환암 같은 암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그 여러 형 중에도 이 그 16형, 18형 이런 것들이 암을 많이 일으키는 대부분의 암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허피스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그 입술에 필요하면은 이래 수포를 일으키는데 그거하고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961년에 발견됐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초기에 바이러스 학자들 간에.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거의 가능성이 제일 먼저 제기된 바이러스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새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백혈구암을 일으킨다든가 일부 아프리카에서 버킷들 림포마 같은 그 림프암을 일으킨다든가 이것이 확인되었으나 세계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큰 숫자의 암 환자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그 허피스 바이러스에 과에 들어가는 바이러스로서 칼포시 살코마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피스 A8이라는 명으로 붙여지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암 유전자를 이제 발현시켜서 이러한 종류의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이런 그 육종을 보이는데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 아니에요. 이 카포시 살코마라는 허피스 바이러스가 이런 종류의 암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면역이 약해졌을 때는 이 허피스 8이라는 바이러스도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다른 모든 증상은 허피스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외형, 모양 이런 것은. 근데 이 바이러스는 주로 침이나 수혈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체액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액을 교환하지 않는 것이 이런 종류의 많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주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세포 바이러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폴리오마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로 분류되는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그 DNA 바이러스죠. DNA 바이러스인데 요 작은 바이러스가 약간 작은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죠. 이제 이런 종류의 암을 일으키는데 이게 일단 발병하면 대부분의 이제 암으로 진전되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재미있는 것이 이 폴리오마 바이러스가
그 소아마비 백신을 처음 개발했을 때 그 원료가 거기 배양한 바이러스 그 원료가 원숭이 세포거든요. 근데 원숭이 세포로 를 이용해서 그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개발자들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그 소아마비 환자들이 그를 막아주는 백신 접종자들이 안에 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침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바이러스는 특별한 증세를 일으키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특별한 질병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메르켈 세포암은 이게 이제 암으로 발생하고 이것은 아주 최근에 이제 2008년에 발견됐어요. 제가 졸업한 피츠버그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